16. 학자들에 대하여. 내가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양 한 마리가 내 머리에 쓰고 있던 담쟁이 덩굴 화환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양이 이렇게 말하고는 뻣뻣하고 거만하게 가버렸다. 한 아이가 나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노는 이곳에 누워있는 것을 좋아한다. 부서진 벽 옆에서 엉겅퀴와 양귀비 사이에서 그것들은 사악함이 깃들어 있을 때조차 순수하다. 그러나 양들에게는 나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다. 그것은 내 운명이 원하는 것이다. 내 운명에 축복이 있기를.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가 학자들의 집을 떠났으며 나오면서 문을 쾅 닫았다는 것이다. 내 영혼은 저들의 식탁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굶주린 채 앉아 있었다. 나는 마치 경과를 깨듯 지식을 깨도록 저들처럼 훈련받지 않았다. 나는 자유와 신선한 토양 위에 떠다니는 공기를 사랑한다. 나는 저들의 품위와 체면 위에서 잠을 자느니 황소가죽 위에서 잠을 자는 게 차라리 낫다. 나는 나만의 사상에 너무도 뜨겁게 그슬리고 있다. 가끔씩 나의 숨을 먹게 할 정도로 말이다. 그러면 나는 탁 트인 공기를 마셔야 하기에 이 모든 먼지투성이의 방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저들은 시원한 그늘에서 시원하게 앉아있다. 저들은 모든 것에서 단지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며 저들은 태양이 내리쬐는 계단에 앉지 않으려 신경 쓴다. 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들처럼 그렇게 저들은 기다리며 다른 자들이 가진 생각들을 바라볼 뿐이다. 누군가가 저들을 잡기라도 하면 저들은 부지불식간에 밀가루 자루처럼 먼지를 일으킨다. 그러나 저들의 먼지가 여름날 들판의 곡식과 황금 환희에서 나왔다는 것을 누가 추측이나 할까? 저들이 현자인 척할 때 저들의 하찮은 말들과 진리들은 나를 떨리게 한다. 저들의 지혜는 종종 마치 늪에서 온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정말로 나는 저들의 지혜에서 개구리가 개골대는 소리를 들었다. 저들은 능란하다. 저들은 솜씨 좋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 나의 단순함이 어찌 저들의 다양함에 비교될 수 있겠는가? 저들의 손가락은 모든 실을 꿰고 뜨개질을 하고 직물을 짜는 법을 안다. 저들은 그렇게 정신의 양말을 짜는 것이다. 저들은 훌륭한 시계이다. 저들의 태엽을 제대로 감을 때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저들은 약간의 소음을 내며 실수 없이 시간을 말해줄 것이다. 저들은 맷돌처럼 절구처럼 일한다. 저들에게 종자 씨앗을 던져주어라. 저들은 곡식을 어떻게 미세하게 갈아 하얀 가루로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 저들은 서로를 예리한 눈길로 주시하면서 서로를 잘 믿지 못한다. 보잘것없는 교활함의 재주를 가진 저들은 절뚝거리는 지식을 가진 자들을 기다린다. 거미들처럼 기다린다. 나는 저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독을 준비하는지 보았다. 저들은 언제나 손가락에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저들은 또한 조작된 주사위로 놀이하는 방법을 안다. 나는 저들이 너무도 열성적으로 주사위 놀이를 해서 땀까지 흘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낯설다. 그리고 저들의 미덕은 거짓과 조작된 주사위보다 더 혐오스럽다. 내가 저들과 함께 살았을 때 나는 저들의 위에서 살았다. 저들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분노했다. 저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의 머리 위로 걸어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의 머리와 나 사이에 나무와 흙과 쓰레기를 두었다. 그렇게 저들은 내 발소리를 덮어버렸다. 그때부터 최고의 학자들은 나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저들은 저들과 나 사이에 인류의 모든 결점과 약점을 끼워 넣었다. 저들은 이것을 자신들 집 위에 있는 인조 바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사상을 가지고
저들의 머리 위를 걷는다. 내가 내 자신의 결점 위를 걸어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과 저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가 그렇게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저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7. 시인들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가 제자들 중 한 명에게 말했다. 나는 몸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정신은 나에게는 단지 상징적으로 정신일 뿐이다. 그리고 불멸적인 모든 것, 그것도 단지 비유일 뿐이다. 제자가 대답했다. 저는 스승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시인들은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한다 라고 덧붙이셨죠. 왜 스승님께서는 시인들이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지요?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왜냐고? 너는 왜냐고 물었느냐? 나는 저들의 왜에 대한 질문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라. 나의 경험들이 고작 어제 비롯된 것이란 말이더냐? 내가 내 생각에 대한 이치들을 경험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이 이치들을 간직하려 한다면 나는 아주 커다란 기억의 통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생각들은 이미 너무 많아 간직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많은 새들은 이미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장에는 다른 곳에서 온 새가 있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그 새는 나에게는 낯설고 내가 손으로 그 새를 만지면 그 새는 몸을 떨었느니라. 자라투스트라가 예전에 자네에게 무어라 말했다고? 시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나 나 자라투스트라도 역시 시인인걸. 자네는 지금 이 자라투스트라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는 건가? 왜 자네는 그것을 믿지? 제자가 대답했다. 저는 자라투스트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머리를 저으며 웃었다. 자라투스트라 말하길, 믿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 특히 나에 대한 믿음은 더더욱. 그러나 누군가가 진지하게 시인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는 옳다. 우리는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너무도 아는 것이 거의 없고 배우는 것도 서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인들 중 자신의 와인에 불순물을 섞지 않은 자가 누가 있단 말인가? 많은 독이 섞인 불순물은 우리의 지하 저장고에서 생산되어 왔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정신이 빈곤한 자들은 우리의 심장을 기쁘게 한다. 특히 이들이 젊은 여인들일 때 더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늙은 여인들이 밤에 서로에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도 원한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여성스러운 것들이라 부른다. 마치 뭔가를 배운 자에게는 차단된 그런 지식으로 가는 특별한 비밀 통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중과 대중의 지혜를 믿는다. 모든 시인들이 믿는 것은 이것이다. 즉, 풀밭이나 외따로 떨어진 비탈에 누워있는 자는 자신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경험한다고 말이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부드러운 감정들을 경험한다면 시인들은 언제나 대자연이 자신들과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자연이 자신들의 귀에다 욕정에 가득 찬 추파 던지는 말을 몰래 속삭인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이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뽐내며 자랑한다. 아,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로지 시인들만이 꿈꾸었던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구나. 특히 하늘 위에 있는 것들 말이다. 시인들의 비유, 시인들의 허구는 모든 신들을 위해 있었던 것이다. 진실로 우리는 위로 이끌려왔다. 구름의 영역으로 말이다. 우리는 잡다한 꼭두각시들을 구름 위에 설치했고 그것들을 신들이라 그리고 초인들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저들 모든 신들과 초인들은 이러한 실체 없는 의자에 앉기에 충분히 가볍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정되는 이 모든 무능한 것들에 내가 얼마나 진정머리가 났는지, 시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는지.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제자는 그에게 화가 났지만 침묵한 채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도 침묵했다. 그의 눈은 마치 먼 곳을 응시하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숨을 가다듬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나는 오늘의 사람이고 나는 과거의 사람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내일의, 모레의, 그리고 미래의 무언가가 있다. 나는 시인들에게 진절머리가 났다. 오래된 시인이건 초짜 시인이건 간의 말이다. 저들 모두는 나에게는 피상적이고 얕은 바다처럼 보인다. 저들은 깊이 있게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들의 감정은 바다의 깊숙이까지 닿지 않는다. 약간의 쾌락과 약간의 권태, 그것이 저들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성찰인 것이다. 저들이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는 나에게는 유령의 기침소리나 뻐금거리는 소리와 같다. 저들이 음조의 열정을 알기는 하는 것이냐? 저들은 내가 보기에 충분히 깨끗하지 못하다. 저들 모두는 깊어 보이게 하려고 물을 휘저어 탁하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저들은 자신들을 화해하는 자들이라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에게 저들은 중재인, 간섭자, 반반 섞인 불순물들이다. 정말로 나는 저들의 바다에 내 그물을 던져 멋진 물고기를 낚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낡은 신의 머리만을 건져 올릴 뿐이다. 바다는 그렇게 굶주린 자들에게 돌을 주었다. 그러니 저들 자체는 바다에서 생겨났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우리는 저들에게서 진주를 발견한다. 저들 스스로는 딱딱한 조개와 더 닮았다. 영혼 대신에 나는 저들에게서 종종 짜고 끈적이는 것을 발견했으니 말이다. 저들은 바다에서 허영도 배웠다. 바다는 공작새들 중에 공작새가 아니던가. 바다는 가장 못생긴 버팔로 앞에서 자신의 꼬리를 펼친다. 바다는 은이나 세틴으로 만든 자신의 레이스 부츠에 절대 실증을 내지 않는다. 버팔로는 반항적으로 모래를 닮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본다. 그러나 모래라기보다는 덤불과 더 닮았고 늪과 가장 닮았다. 버팔로에게 있어서 미와 바다와 공작 장식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 비유를 시인들에게 말한다. 진실로 시인들의 정신 자체는 공작새 중의 공작새요, 허영의 바다인 것이다. 시인의 정신은 관객을 원한다. 비록 버팔로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정신에 질렸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정신이 스스로에게 질리는 때가 오고 있음을 안다. 나는 시인들이 이미 변하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스스로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정신의 회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 회계자들은 시인들에게서 성장한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8.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바다에는 섬이 하나 있다. 자라투스트라의 더 없는 행복의 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 섬에서 화산은 지속적으로 연기를 내뿜는다. 사람들, 특히 나이든 여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화산은 지하세계의 문 앞에 돌덩이처럼 놓여 있는 것이고 지하세계의 문으로 가는 저 좁고 아래로 향하는 길은 화산 자체를 관통한다고 말이다. 자라투스트라가 더 없는 행복의 섬에 살고 있었던 시기에 배 한 척이 우연히 연기를 내뿜는 산이 있던 그 섬에 닻을 내렸다. 선원들은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 착륙했다. 그러나 정오를 향해 가던 중 선장과 선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하늘을 나르며 그들 곁으로 오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명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왔도다. 바로 그 시간이 왔어. 그러나 그 인물이 그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가자 그자는 재빨리 되돌아 화산의 방향 쪽으로 그림자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놀라며 그 인물이 자라투스트라임을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 모두는 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중이 사랑하는 만큼 그를 사랑했다. 즉, 사랑과 경외심의 마음이 반반씩 있었다. 보아라, 자라투스트라님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라고 나이 든 조타수가 말했다. 이 선원들이 화산섬에 착륙한 것과 동시에 자라투스트라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라투스트라의 벗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은 자라투스트라가 어디로 항해한다는 말도 없이 밤에 배를 타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그리고 3일 뒤에 이런 선원들의 이야기가 더해지며 불안감은 커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악마가 자라투스트라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물론 그의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차라리 자라투스트라님이 악마를 데려갔다는 말을 믿겠어. 제자들 모두의 영혼의 바닥에서는 우려와 동경심으로 가득 찼다. 5일째 되던 날 자라투스트라가 제자들 사이에 다시 나타나자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자라투스트라가 불개와의 대화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다. 자라투스트라 말하길 돼지는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 피부는 질병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질병들 중 하나는 인간이라 불린다. 이러한 질병들 중 또 다른 하나는 불개라 불린다. 인간들은 불개에 대해 많은 거짓말을 했고 많은 거짓말을 들었다. 이 비밀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 나는 바다를 항해했던 것이다. 나는 적나라한 진실을 보았다. 진실로 발끝에서 목까지 말이다. 나는 이제 불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불을 내뿜고 파괴적인 악마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다. 이 악마를 나이 든 여인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다. 일어나라 불개여, 너의 심연에서부터 일어나라. 내가 외쳤다.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깊은지 고백하라. 너가 콧김을 내뿜는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 너는 바닷물을 수도 없이 들이켰구나. 너의 짜디짠 화술이 이를 드러내준다. 진실로 너는 바다의 표면에서 너의 음식을 너무도 많이 가져왔다. 심연의 개에게는 너무도 많은 음식을 말이다. 기껏해야 나는 너를 대지의 복화술사로 생각하고 있다. 파괴적이고 불을 내뿜는 이 악마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매번 저들이 너와 같음을 알았다. 짜디 짜고 거짓말을 일삼고 깊이가 없는 말들. 너는 어떻게 우렁찬 소리를 내고 하늘을 재로 어둡게 만드는지 알고 있으렸다. 너는 가장 심한 허풍쟁이이고 진흙을 펄펄 끓게 하는 기교를 충분히 배웠으렸다. 너가 있는 곳은 언제나 주변에 진흙이 있겠구나. 무언가를 빨아들이고 속이 텅 비고 압착된 진흙이 많이 있겠구나. 그 진흙은 자유롭고 싶어한다. 자유. 너희 모두는 가장 이렇게 고함치고 싶어한다. 나는 중대한 사건들 주변에 고함 소리와 연기가 가득할 때마다 중대한 사건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다. 나를 믿어라. 내 벗인 이 지옥의 소음아. 가장 중대한 사건, 그것들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들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시간들인 것이다. 세상은 돌아간다. 새로운 소음을 만들어내는 자들 주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들 주변을. 세상은 들리지 않게 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고백하라. 너의 소음과 연기가 내뿜어질 때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말이다. 도시가 미이라처럼 변하고 동상들이 진흙 속에다 놓여진다 한들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는가. 나는 동상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소금을 바다에 던지고
동상들을 진흙에 던지는 것은 아마도 가장 어리석은 짓일 거라고 말이다. 동상이 너의 경멸의 진흙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경멸로부터 또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아름다움이 또다시 자라난다는 것, 이것이 정확히 동상의 법칙인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성스러운 얼굴을 한 채로 이제 동상은 또다시 우뚝 서서 고통의 유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참으로 동상은 너희 동상 파괴자들이 자신을 전복시킨 것에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왕들과 교회들과 나이와 미덕을 갖춘 모든 약한 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다. 너 자신이 전복되도록 하라고 말이다. 그러면 너는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미덕은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니 말이다. 내가 불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불궤는 내 말을 뚱하게 가로막더니 이렇게 물었다. 교회라고? 그게 뭔데? 나는 대답했다. 교회? 교회는 일종의 국가이다. 가장 거짓된 부류이지. 입 다물어 이 위선적인 개야. 확실히 너가 어떤 부류인지는 너가 가장 잘 알 텐데. 너처럼 국가는 위선적인 개다. 너처럼 국가는 연기를 내뿜고 고함을 지르며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너처럼 국가는 사물의 심장에서부터 말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짐승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국가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불궤는 마치 자신이 질투에 미쳐버린 듯이 행동했다. 그는 소리쳤다. 뭐라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짐승이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개가 김을 내뿜으며 목구멍에서 흉측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나는 저 개가 분노와 질투에 질식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한참 후에 그는 조용해졌고 헐떡거림도 멎었다. 그러나 그가 잠잠해지자마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화가 났구나 불궤야. 내가 너에게 옳은 소리를 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 말이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 또 다른 불궤 얘기를 해주겠다. 그는 정말로 지구의 심장으로부터 말한다. 그는 숨을 내쉴 때 황금을 뱉어내고 황금비를 뿌린다. 그것이 그의 심장이 원하는 것이다. 그럴진데 지금 그 개에게 재와 연기와 뜨거운 진흙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웃음이 알록달록한 구름처럼 그에게서 터져 나온다. 그는 너가 꾸룩 소리를 내는 것과 침을 뱉는 것과 너의 창자에 콕콕 쑤시는 통증을 좋아하지 않는다. 황금과 웃음, 그는 대지의 심장으로부터 그것들을 가져온다. 너가 알 수도 있겠다만 대지의 심장은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불궤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더 이상 내 말을 참을 수 없어 했다. 당황한 그는 꼬리를 끌며 작은 소리로 멍멍이라고 짓고는 자신의 동굴로 기어 내려갔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말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선원들, 토끼들, 하늘을 나는 남자에 대해 그에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던 것이다.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단 말인가?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내가 유령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것은 내 그림자였을 것이다. 확실히 너희는 방랑자와 방랑자의 그림자에 대해 무언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 나는 내 그림자를 더 엄격한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내 명성에 흠집을 낼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궁금해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또다시 말했다. 그러면 왜 그 유령이 시간이 왔도다. 바로 그 시간이 왔어 라고 외쳤는가? 무엇을 위한 시간이 왔다는 것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